안녕하세요. 재즈로프트의 황덕후입니다. 지금 금요일날 깊은 밤인데요. 곧 이제 토요일 새벽으로 넘어가고 직전의 시간입니다. 아마 토요일 밤 정도 되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제가 자주 올리죠. 자주 영상 올리고 있죠. 예, 하여튼 뭐 시간이 될 때는 부지런히 올리겠습니다. 또 언제 무슨 일로 또 쫓겨서 영상 올리는 그런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는데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꾸준히 계속 올리는 게 중요한데 뭐 특히 이렇게 좀 마음에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는 그래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몇 주 됐는데 그것도요, 브랜포드 마살리스의 신보를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죠. 그래서 올해 제가 들었던 음반들 가운데 이거는 틀림없이 2019년도의 베스트 앨범이다, 최고의 음반 몇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음반 한 장을 소개하겠는데요. 바리톤 색소폰 연주자 로니 쿠버의 앨범입니다. 올해 발매가 됐고 스티플 체이즈 레이블에서 발매가 됐고요. 스트레이트이라는 제목의 아주 곧장 고든 길이라는 제목의 앨범입니다. 로니 쿠버라는 바리톤 색소폰 연주자를 아십니까? 사실 저는 이분의 연주를 오래전부터 들어왔고 이분의 이름도 낯이 익지만 사실은 올해 근자에 와서 진정으로 이 연주자를 알았다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전혀 별로 이렇게 제가 주목할 만한 일이 없었던 연주자였는데 정말 우연히 이렇게 음반을 듣게 됐고 정말 완전히 홀딱 빠졌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로니 쿠버는 저에게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막 자신의 이름을 음반을 통해서 알리던 조지 벤슨의 젊은 시절들 60년대 후반 앨범들, 이때 이제 로니 쿠버가 사이드맨으로 바리톤 색소폰 연주를 처음 들었고요. 굉장히 소리가 묵직하고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음반, 그리고 곧 이어서 조지 벤슨 밴드에서 오르간을 연주했던 로니 스미스, 나중에 닥터 로니 스미스라고 요즘은 불리죠. 이 로니 스미스가 블루노트 레코드로 60년대 후반에 솔로 앨범을 녹음할 때, 이때도 로니 쿠버가 로니 스미스와 함께 밴드에서 색소폰을 연주했죠. 뭐 그 정도의 음반들에서 이 로니 쿠버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이드맨으로서 그냥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연히 올해 이렇게 음반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로니 쿠버의 앨범을 발견하고 일단 놀랐습니다. 앨범 커버를 보고. 당연히 조지 벤슨과 그리고 로니 스미스 밴드에서 연주하는 펑키한 연주를 들으면서 무의식간에 그냥 당연히 이 사람은 흑인 연주자라고 마음속에서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뜻밖에도 백인 연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사실 어떤 인종을 보려고 한다는 것, 인종을 통해서 음악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 다분히 선입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인 연주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음악만 들으면 이 사람은 완전히 흑인이다라는 느낌이 날 정도로 조지 벤슨과 로니 스미스 밴드에서 아주 펑키한 연주를 들려줬던 바리톤 색소폰 연주자입니다. 사실 리더 앨범을 이렇게 쭉 내리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1970년대부터 이미
아주 끊임없이 음반을 발표해 왔었습니다. 저도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이 2000년대 들어서는 바로 이제 그 덴마크의 스티플 체이즈 레이블에서 음반을 쭉 발표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발표했던 이 음반, 오늘 소개해드리는 스트레이트 스트리트가 저한테는 이 사람의 데뷔 앨범 중 처음 듣게 된 음반이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의 기량, 그 연주, 에너지 이런 걸 듣고서 야 정말 대단한 연주자를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재즈의 세계는 정말 넓고도 깊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 로니 쿠버는 그 이력을 살펴보니까 그 라틴 재즈 밴드인 그 건반주자죠. 에디 팔미에리의 사이드맨으로도 70년대에 많은 녹음을 남겼고 그야말로 장르를 불문하고 여러 밴드에서 연주를 했던 경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빌리 조엘 또 그 아방가르드 락을 구사하는 프랭크 자파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늘 연주하고 뉴욕에 아주 그 이름난 스튜디오 사이드맨으로서 이름을 갖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고 뭐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음악의 중심에는 늘 재즈라는 음악을 연주자로서 갖고 있었죠. 이 앨범은요 올해 발매됐습니다만 사실 2010년도 11월에 녹음이 됐습니다. 녹음 라이브 앨범인데 이 장소도 이렇게 그 한 군데로 정해져 있진 않고요. 보니까 뉴욕의 블루노트 클럽, 그 다음에 이 덴마크의 그 카페 몽마르트, 그 다음에 베를린 재즈 페스티벌, 뭐 이런 그 뉴욕과 유럽 일대를 이렇게 공연했던 그 라이브 녹음들을 담아서 앨범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멤버들은 동일합니다. 피아노의 조지 컬리건, 베이스의 카메론 브라운, 드럼의 조 판즈워즈, 아주 훌륭한 그 리듬 섹션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분들도 재즈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여러 음반에서 사이드맨으로서 이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연주를 들려준 연주는 이분들도 정말 또 새로 보게 됐죠. 이 곡을 보면요. 디지 길레스피의 그루빙 하이, 존 콜트레인의 마일즈 모드, 스콜 라파로의 글로리아 스텝, 네, 그 다음에 뭐 서머 타임, 조지 거신 곡이죠. 또 콜트레인의 스파이럴, All the Things You와 역시 이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는 콜트레인 매니아분들은 아시겠지만 역시 콜트레인의 곡입니다. 아마 그 프레스티지 레코드에서 첫 음반 녹음했을 때 들었던 곡이고요. 또 필리 조 존스의 배틀리 블루스까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콜트레인 곡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마일스 모드, 스파이럴, 그리고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뭐 이런 세 곡이나 들어가 있고 서머 타임 역시도 콜트레인의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이 조지 컬리건, 캐머런 브라운, 조 판즈워드 이 세 피아노 트리오 리듬 섹션은요 마침 그 콜트레인 클래식 쿼텟의 그 리듬 섹션 맥코이 타이너, 지미 게리슨 그리고 엘빈 존스를 연상시킵니다. 정말 뭐 에너지를 남김없이 그리고 완벽한 그 소위 인터액티브를 구사하면서 인터프레이를 구사하면서 정말 에너지 넘치는 연주를 들려주고 있고요. 여기에 뭐 로니 큐버 역시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 위에서 아주 정말 놀랄만한 경이로운 바리톤 색소폰 연주를 들려줍니다. 제가 사실 저희 재즈 로퍼트를 통해서 언젠가 한번 그때 해무이 블루엣이 월더 색소폰 쿼텟의 바리톤 색소포니스트가 돌아가셨을 때 바리톤 색소폰의 이 계보라는 걸 한번 짤막하게 이렇게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로니 쿠버를 그 안에 늘리려 할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빠져서는 안 될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941년생이니까 계산해 보니까 올해로 벌써 78살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키스 자렛보다도 위고 치코리아와 동갑인 그런 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만년의 자신의 음악을 오로지 이 비밥과 이 모던 재즈, 콜트레인의 음악에 천착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그 비밥과 포스트밥 레퍼토리를 아주 치열하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사실 바리톤 색소폰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악기의 그 음색 때문에 어떤 선입견이 있죠. 마치 무슨 제리 멀리건이나 뭐 이런 분들을 보통 생각하죠. 늘 점잖고 쿨하게 연주하는 바리톤 색소폰 또는 해리 카니가 듀크 앨링턴 오케스트라에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리톤 색소폰으로 비밥을 연주하는 사람은 흔히 상상하기 어렵죠. 원래 세실 페인이라고는 비밥 연주자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 이후로도 이렇게 밥을 정통적으로 파고드는 바리톤 색소폰을 본 적이 없는데 로니 쿠버가 그 세계를 개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너무 뒤늦게 이분의 나이 78살이 됐을 때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 장 더 사봤습니다. 이게 언제 거냐 2012년도에 나온 그러니까 7년 전 음반이고 역시 스티플 체이즈에서 나왔던 밤러 시티라는 음반인데요. 베이스에는 캐머런 브라운 변함이 없고 피아노에 마이클 루프, 드럼에 조나단 브레이크 그리고 바리톤 색소폰에 로니 쿠버가 연주하고 있는 역시 사중주단 음반인데 스튜디오 앨범인데 뭐 이 스트레이트 스트릿만큼 놀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역시 그래도 또 훌륭한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로니 쿠버의 음악적인 그런 핵심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오히려 너무 늦게 이분을 알았다는 사실이 좀 미안한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그나마 또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또 바리톤 색소폰이란 악기의 음색에 매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호감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음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발매되긴 했습니다만 2010년 11월 달에 라이브 트랙들을 모아서 발매된 음반입니다. 그래서 벌써 사실 녹음상으로 보면 벌써 9년 전에 녹음이 될 텐데요. 지금 78살이 된 로니 쿠버 씨가 아직도 이렇게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뭐 심지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놓쳐서는 안 될 앨범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뭐 제가 이렇게 그 재즈 피플 재즈 재즈였네. 재즈 잡지 보니까 이 앨범이 그래도 리뷰에 실린 걸 보고 반가웠습니다. 물론 리뷰에서는 좋은 평이면서도 하지만 굳이 뭐 음반으로까지 사서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도의 점수를 줬는데 저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제가 로니 쿠버 음반을 다 들어보지는 못해서 뭐 속단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바리톤 색소폰 비밥 앨범은 없다. 이 정도의 연주는 결코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추천 음반 로니 쿠버의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전해드립니다.